로스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를 섞어서 로스팅 되고요. 시작하기 전에 커피 모양 자체도 열 잘 먹어서 되게 이쁘게 이런 추출해서 먹는 데는 큰 문제는 가스가 좀 많은 편이에요. 그리고 시간초도 식감 자체가 너무 약간 몽텅이게 올라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집에서 간단히 로스팅하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해요. 이런 많이들 본 전기식 통돌이 로스팅기로 좀 데일리로 먹을 수 있는 커피를 만드는 방법을 좀 공유하고자 하고요. 보통 생긴 건 다 비슷한데 그 중에서 대부분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온도 조절이 가능한 거랑 시간초를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 크게 보면 있어요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시간초는 어차피 로스팅이 10분에서 15분 내로 끝나니까 그렇게 제 것처럼 온도 조절이 가능한 거를 사셨으면 좋겠고요. 그래가지고 우선은 보통 시작할 때 저는 그전에는 블루투스 온도계를 꽂아놓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귀찮기도 하고 이 정도면 얼추 비슷한 정도의 퀄리티의 로스팅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요즘은 온도계를 없이 그냥 하고요. 우선은 그냥 전체 220도에서 온도를 켜가지고 예열을 한 5분 정도 시켜주면 됩니다. 그래서 220도까지 그냥 이 원판 온도랑 주변 온도가 될 때까지 그냥 예열해 준다고 생각하면 되고요. 그래서 저 제품의 용량은 보통 한 100g 정도 했을 때 가장 좀 무난한 결과가 나오고 100g 이상이 넘어가면은 중간중간에 너무 그 알록달록한 색깔의 로스팅이 많이 돼가지고 이제 한 100g 정도를 저는 추천드립니다. 커피는 이 커피 리브리에 생두는 커피 리브리에서 구매를 했고요. 다른 데 생두를 몇 군데 구매해봤었는데 리브리 거를 가장 추천드리는 이유가 일단 뉴크룹이에요. 그러니까 수확한 지 1년 이내 생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커피를 로스팅 했을 때 좀 결과물이 되게 만족스럽게 나와가지고 커피 리브리 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. 보통 한 종류로도 많이 쓰는데 저는 그냥 여러 종류 이렇게 도전해보는 것도 좋고 뭐 생두별로 가격도 좀 다르고 이러니까 적당히 한 두세 개 정도 커피를 섞어서 하는 편입니다. 근데 이제 저 정도 로스팅기로 하는 로스팅의 가장 큰 핵심은 집에서 조금 로스팅한 지 얼마 안 된 신선한 원두를 먹는데 좀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보통 한 200g짜리 원두를 구매를 하면은 한 10잔 정도의 커피가 나오는데 홈카페 세팅하면서도 보통 한두 잔씩 버리고 하면은 한 일주일이면 사용할 때가 있거든요. 근데 커피라는 게 로스팅하고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디게싱도 좀 되고 가장 맛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를 좀 만약에 찾아가지고 먹으려고 하면은 사실은 먹을 수 있는 기간이 너무 한정적이고 그걸 먹는 동안 다른 종류의 커피라던가 다른 맛의 커피를 먹고 싶은데도 못 먹을 때가 발생하는데 홈로스팅을 하면 이렇게 100g씩 한 2개, 3개 정도씩 볶아서 자기가 원하는 맛의 커피 먹고 이 홈로스팅이 되게 좀 좋은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이 정도 되면 얼추 온도 설정해 놓은 온도로 가더라고요. 그래서 옆에다가 이렇게 핸드폰이나 아이패드로 시간 설정을 해놓고 하면은 그리고 이 로스팅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뭐 교반에 큰 건 없고 그냥 밑에 전기 그 철판에서 그냥 땅콩 볶듯이 볶아지는 거고 저런 팬이 돌아가면서 교반을 시켜줘요.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걸리는 게 있으면 또 반대로 해주는 그런 좀 간단한 구조여가지고 최대한 초반에는 막 온도도 여러 번 변경하고 시간도 변경해보고 했었는데 최대한 좀 단순하게 로스팅 하는 게
좀 괜찮은 결과를 가져오고, 로스팅은 아무래도 열풍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한 중강배전 이상의 커피를 할 때 제일 그 결과물이 괜찮았고, 중강배전 이상은 그렇게 큰 신경을 쓸 필요 없이 커피를 볶아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좀 해가지고, 물론 이제 좀 맛있게 볶으려는 노력은 필요하겠지만, 이제 그런 커피를, 데일리한 커피를 사용할 때 좀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. 그래서 투입을 하고요. 연기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는데 그냥 이렇게 그 주방 후드 위에서 이렇게 사용하고, 좀 팁은 아무래도 교반을 할 때 이런 100g 정도 하더라도 교반하는데 좀 한계가 있어서, 교반하는 방향 쪽으로 이런 어떤 물체 같은 걸 놔둬가지고 좀 경사를 지게 하면은 제 교반이 더 빨리 일어나고 커피가 좀 더 고르게 볶이는 그게 있습니다. 그래서 커피를 투입을 하고 한 1분 정도 200도 정도로 내려가지고 한 커피가 좀 열에 적응하는 시간을 좀 주고요. 1분 이상 지났을 때 한 200에서 220도 사이에서 온도를 놔둬서 한 7분 정도의 1차 팝을 터뜨리는 정도로 하고, 한 13분 정도까지 커피를 로스팅을 하면은 상당히 괜찮은 중강배전 커피가 나온다고 저는 느꼈고, 가장 중요한 거는 좀 탄맛을 좀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중강배전 이상 되면은 물론 이제 커피의 퀄리티라던가 커피를 볶는 여러 가지 기법들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, 열에 이렇게 노출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좀 탄맛이 많이 날 수가 있는데, 그래가지고 맨 처음 시작할 때 220도로 예열을 했었고,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 투입을 해서 초반에 가져가는 열은 좀 줄이고, 좀 너무 갑자기 빨리 타버리면은 이제 열을 충분히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200도로 좀 시간을 소비를 하고요. 한 2분 정도 지났을 때 온도를 한 220도 정도까지 해가지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2분 정도 됐을 때 한 220도 정도로 그냥 해주죠. 원래는 사실 2분에 뭐 온도를 올리거나 이러진 않는데, 말하면서 하다 보니까 좀 평소랑 다르게 돼가지고, 평소에는 220도 예열 투입하고 한 180도 정도의 1분 정도 콩을 예열하고 한 200도에서 220도까지 처음에 놔둔 상태로 진행을 합니다. 온도계를 꽂고 해보니까 한 3, 4분 정도의 전체적인 빛이 약간 노르스름해지면서 한 155도 정도에서 이제 건조 단계, 그러니까 수분이 좀 많이 날아가는 게 발생을 하고요. 지금도 보면 이렇게 수증기가 올라오고 있는데, 한 3분 정도 됐을 때 뚜껑을 한번 열어줘가지고 수분을 날리고, 그 다음부터는 그냥 뚜껑 닫고 천천히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집에서 할 때 뭐 집의 냄새가 전체적으로 될 정도로 연기가 많이 나는 정도는 아니고요. 그냥 이렇게 뭐 밥 지을 때 정도의 냄새가 나고, 집안에는 그냥 콩 볶은 냄새 정도가, 고소한 냄새가 나는 정도의 이제 향이 되게 됩니다. 이걸 하는 동안 좀 커피를 나중에 마셔야 되니까 이제 그냥 이제 너무 신경을 많이 쓰지 말자. 괜히 뭐 이론에 맞게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커피 결과물에 영향을 좀 더 안 좋게 주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지금 한 4분 정도가 지났는데 전체적으로 갈색빛이 돌게 콩이 볶이고 있고, 온도는 계속 220도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표가 낼 수는 있습니다. 이렇게 좀 전처럼 이렇게 끼면은 중간중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, 열을 먹으면은 커피의 그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점점 커피가 커지면서 이렇게 교반이 조금 어려워지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. 근데 또 이제 이렇게 그 커피를 너무 초반에 빠른 온도를 하거나 태워버리면은 이렇게 부피의 증가도 되게 많이 없고, 갑자기 색깔이 이렇게 로스팅 정도가 갑자기 확 진행돼가지고 되는 경우가 있어서, 그런 경우를 피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렇게 커피가 열을 먹으면서 부피가 커진다는 거는
이제 열이 커피 속까지 좀 잘 전달되고 있다는 뜻이어가지고 이제 좀 긍정적인 신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6분 정도 지나면서 한두 개씩 커피가 좀 터지고 있는데 색깔에 비해서 조금 빨리 된 것 같고, 아마 초반에 조금 그 온도를 180도로 평소엔 줄이거나 예열 단계에서 했었는데 이제 200도 정도로 빠르게 올리고 하다 보니까 평소보다는 조금 로스팅은 빠르게 됐을 수도 있는데, 지금 한 200도 정도로 줄였고 한 7분까지 좀 시간을 끌고 있고, 전체적으로 팝이 한 번에 여러 개 터지는 구간을 1차 팝 구간으로 보기 때문에 한 7분 정도 됐을 때 전체적으로 팝이 터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1차 팝이 터지면서 체프 같은 게 벗겨지고 있고, 한번 1차 팝이 터졌을 때도 뚜껑을 열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순환을 시켜주고요. 실제 이 제품의 카탈로그에 있는 레시피에서도 1차 팝이 터졌을 때 뚜껑을 한번 열어주라는 게 있더라고요. 그리고 다른 사람들 거 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 좀 이제 아무래도 다 닫혀 있으니까 그 커피에 좀 생주만의 그 풋내 같은 게 좀 날 수 있는데, 이런 거 열어주는, 맨 처음에 수분 날려주기 했을 때 열어주고 1차 팝 했을 때 열어주는 게 그런 냄새에 좀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했었고, 200도로 줄인 다음에 1차 팝이 터지고 200도로 줄인 다음에 한 1분 정도가 지났고, 그 다음에 한 220도 정도까지 해서 로스팅을 이제 끝까지 가주면 되고,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이런 그 쿨링 툴을 쿨링기라고 표현해야 되나? 쿨링기를 하나 새로 샀는데, 이제 이게 없을 때는 이렇게 핸드 선풍기로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되면 체프가 되게 많이 날리고, 아무래도 쿨링기는 열을 밑에서 이렇게 빨아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 용량으로도 한 5분 만에 되게 원두가 이렇게 식더라고요. 그래서 웬만하면은 만약에 홈 로스팅을 한다면 이제 어느 정도 즐긴 다음에 그렇게 되긴 하겠지만, 이런 것도 한번 구매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전반적으로 좀 고르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몇 개는 지금 2차 팝이 터지기도 하는 것 같고,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이 가니까 2분 20초 정도에서 멈추고 쿨링기를 켜서 해주면 100g 정도를 했으니까 무게 성신율을 재보면 한 13%, 14% 정도 되니까 한 80g 원두가 완성이 되고요. 선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이 혼자 이상하거나 좀 치프가 제대로 안 벗겨지거나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좀 딱 눈에 띄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, 한 바깥에서 열도 식힐 겸. 그리고 이 쿨링기가 좋은 게, 그렇게 되면 이렇게 치프가 밑에 다 이렇게 떨어져요. 그래가지고 이제 뒤처리나 이런 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. 자, 그럼 색깔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좀 찐 갈색에서 검정색까지 올라왔고, 뭐 혼자 색깔 이상한 게 많이 없고, 커피 모양 자체도 열 잘 먹어서 되게 이쁘게 커진 것 같고요. 어제 볶아놨던 커피로 한번 이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컬러 커피를 저도 먹고, 홈 로스팅을 해보면 이제 로스팅 자체가 좀 잘못되면은 아무래도 열이 안에까지 안 가서 되게 풋향이 나고, 이제 안에 가스나 이런 것도 좀 제대로 안 돼서 그런지 추출 자체가 잘 안 되더라고요. 근데 한 저 정도 레시피로 했을 때, 또 특히 약배전이 아니고 중강배전 정도로 가는 정도의 레시피를 했을 때는 이런 추출해서 먹는 데는 큰 문제는 이제 안 되는 것 같고요.
그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테이스팅을 한번 해보고 색깔 좋고 시드하게 잘 나오고 아무래도 로스팅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가스가 좀 많은 편이고 아무래도 로스팅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엊그젠가 어제 로스팅을 하다 보니까 이번 주 좀 바빠서 로스팅을 미리 못 해놔가지고 가스가 좀 많은 편이고 아무래도 좀 추출이 조금 빨랐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아까우니까 먹고 한번 한잔 마셔보고 한번 물 좀 전에 묻은 거예요. 땀 아니에요. 한번 드셔보세요. 맛이 어떠신지. 보여주면 안 되겠다. 내 턱이 나올까봐 그냥 그쪽으로 하는 거. 괜찮지? 네. 통도리로 했을 때 초반에는 되게 탄맛이 많이 나는 로스팅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어제가 오늘이랑 좀 비슷하게 이거 그제 한 거구나. 이제 오늘 한 거랑 좀 비슷한 레시피로 로스팅을 했는데 중강배전인데 탄맛도 별로 안 나고 좀 단맛이 굉장히 강하게 나고 농도감 잘 맞췄을 때 그냥 카라멜 종류나 아니면 좀 밀크 초콜릿이나 다크 초콜릿 정도의 이제 그냥 흔히들 말하는 단맛이 주가 되는 커피가 나왔고 바디가 괜찮고 로스팅을 잘못하다 보니까 바디가 비는 좀 애매한 커피들이 항상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근데 이렇게 좀 이 정도로 그냥 적당하게 열을 줬을 때 커피가 나쁘지 않게 나오고 실제로 뭐 부정적인 맛이나 이런 게 많이 안 나오고 긍정적인 맛이 나는 게 사실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로스팅하는 레시피나 이런 건 비슷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 로스팅을 하면서 이런 게 이런 현상이구나 이렇게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다음에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게 좀 매력인 것 같아요. 커피를 열수를 빼주고 아까보다 좀 찐득하게 나오게끔 설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보다 훨씬 저항을 많이 받으면서 내려오고 색깔도 좀 진한 편입니다. 그리고 시간초도 됐고 이 정도 세팅이 얼추 맞는 것 같아요. 한 반 클릭 정도 줄였었고 안슈페너에 올라갈 거기 때문에 좀 일찍 끊어가지고 조금 임팩트를 높여주고 위에다가 크림이 생각보다 조금 묽게 돼가지고 좀 덜 이쁘게 올라가겠다. 이쁘긴 한데 입에 올라갈 때 조금 식감 자체가 너무 약간 몽텅이게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크림이 또 너무 한 게 먹기에는 좀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은 완성이고요. 이런 거랑 같이 해서 한번 먹어보면 크림 맛있다. 먹어. 먹으면서 이제 아우트로 좀 찍어줘. 맛있어? 맛있지? 자,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홈로스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제
기계를 한번 사보고 싶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자 하고요. 아무래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또 하고 나면은 이렇게 체프 같은 게 많이 남습니다. 여기 남고 주변에 이런 것도 다 담아가지고 좀 정리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사실은 홈카페도 그렇지만 집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뒤처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귀찮은 경우도 있어가지고 한번 제가 생각했을 땐 재미삼아 한번 해보는 것 자체는 추천드리는데 초반에 또 너무 거금을 사용하거나 좀 좋은 이런 제품들을 살려다 보면은 또 나중에 당근 행위 될 수도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로스팅을 겪어보는 느낌으로 접근해도 될 것 같고 단순하게 좀 장난감 같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하고 뭐 이렇게 좀 되게 전문적이랑 비슷하게 홈 로스팅을 하는 분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조금 퀄리티가 낮을 수도 있지만 이런 제품으로도 충분히 좀 홈 로스팅의 매력을 느낄 수도 있고 나쁘지 않은 결과물의 커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또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